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나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나르시시스트 아니냐. 나르시시스트가 모두와 잘 못 지내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깊이는 없을지 몰라도 피상적인 관계들을 잘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데 되게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까지 않고 네, 박 감독만 이렇게 까면서 저희는 황동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난번에 모자무사 1편 리뷰가 나가고 댓글창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아, 네. 6화까지 다 보고 오셨나요? 아, 그럼요. 볼 수밖에 없었죠. 원래도 볼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제대로 좀 분석을 해 봐야겠다 싶었고요. 1, 2화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나르시시스트라고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다 보고 와서 얘기해라. 아, 맞아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네, 아예 잘못 봤다 사과해라라는 아, 네. 댓글들도 있었고.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르시시스트다라는 데 대해서 어. 일단 지금도 그 생각에 사실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근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는 그 관점이랑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는 관점이랑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맞아요. 예.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있는데 진짜 자기는 수용하지 못하고 이 가짜 자기면 진짜 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혹은 착취하거나 스스로를 오히려 좀 되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이런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즘은 사실 저희한테도 다 있습니다. 아, 그쵸. 예. 그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좀 달라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그 악성 나르시시스트. 예. 그러니까 중증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들을 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황동만은 보니까 되게 착하고 좀 순수한 부분이 많고 되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 좀 고생하셨던 분들께서 특히 그런 모습을 봤던 분들은 더 화가 나시고 이해하기 좀 받아들이기 약간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규영이 말했듯이 제 안에도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있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마음속에도 상당히 흔하게 있고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그게 내 삶을 좀 지배하려고 막 세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거기 너무 끌려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말씀들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댓글에도 달아놨었는데 황동만이라는 이 캐릭터는 아마 예전과 지금과 그리고 미래의 이 성격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안에 내연적 나르시시즘이란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황동만을 전부 다 정의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1, 2화의 내용처럼 극도로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와서 사실 1, 2화에 보인 모습이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황동만은 계속해서 항상 그러니까 그 무가치함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르시시즘이구나 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모자무사 6화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황동만과 다른 캐릭터들의 이 복합적인 심리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전 국민이 기리 드라마에 열광했을 때 친구가 한 건데도 친구 절대 드라마가 보지 잘 나가는데 않던 거. 절대 혼자 안 그러면서 봤어. 한 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건 이상하게 아. 안 듣는 거. 그래서 내가 남들 안 다 되는 좋다고 걸 하는 건 너무 안 본다. 마이너해서. 아, 나는 마이너에서 안 된다. 아, 난 이래서 안 돼. 아, 너는 마이너해서 안 되는 너는 게 마이너에서 안 아니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력 없다. 황동만 저는 이 대사도 링 인상 위에 깊었어요. 올라가 본 적 없는 놈. 그게 너와 너는 나의 데뷔도 차이야. 못할 이건 링을 못 어마어마한 올라온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다. 태어난 놈 원래 같았으면 황동만이 또 받아칠 법도 간격이 한데 멀어. 지금 아예 받아치지를 못해요. 네. 댓글에 보니까 황동만이 박경세 감독에게만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이게 왜 나르시시스트냐?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나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나르시시스트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나르시시스트가 모두와 잘 못 지내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르시시즘을 어느 정도 띈 사람들은 그냥 또 무난하게 누구랑 잘 지내기도 하고 깊이는 없을지 몰라도 피상적인 관계들은 잘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만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황동만이 또 이렇게 박경세 감독을 공격할 만하죠. 예, 뭐 동족 혐오. 그치, 동족 라는 혐오라고 이야기도 하지. 하고 사실 박경세 감독이 이렇게까지 황동만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게 비슷한 사람이라서 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에 찔리면 아픈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둘 다 사실 수치심과 열등감이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얘기를 그 상대방한테 이제 네. 막 하는 건데 그래서 들었을 때 너무 아프고 뭐 반격하고 공격하는 것도 네,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되게 능하거든요. 얘 때문에 잘못됐어,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감,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방법에서도 좀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까지 않고 네, 박 감독만 이렇게 까면서 네, 얘가 문제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전략이 통하진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치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황동만이 박경세 감독만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공격받아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문화, 영화 수준이 왜 이렇냐?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작품들만 다 개봉이 되냐? 라면서 마이너리티에 있는 자신의 특별함을 계속 내세우는데 그거는 나머지 7명은 다 평범하고 니네 다 별론데 이 사회가 잘못돼서 너네를 띄워줄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띄는 집중 공격 대상이 박경세 감독인 거지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불편해지고 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뭐 카톡창에서 아무도 대화도 안 하고 결국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이 외연적 자기에 비해서는 덜 병적이지만 어쨌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박경세 감독이 이제 계속 급을 나누거든요. 너는 링 위에 못 오른 사람 이렇게 급을 나누는데 굉장히 급수가 나눠지는 세계겠다. 데뷔한 사람 중에는 A급 감독, 천만 뭐 영화가 있는 감독과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진흙탕 속에서 서로가 구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편에서 우리나라에 특히 내연적 자기애가 많다고 말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다 급수로 나누잖아요. 아, 그렇죠. 어릴 때 학원도 애들 등급 엄청나게 매기잖아. 거기 그래서 어떻게든 위에 등급 보내려고 그러고 또 못 가면은 집에서 구박받고 우월감, 열등감 컴플렉스가 어릴 때부터 자라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면서 이 내연적 자기애가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 감독과의 관계에서 더 어떤 황동만의 그런 자기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 사실 얘기를 했죠. 내가 안 되는 건 마이너해서야. 사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야 라는 식으로 좀 디펜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너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 죽이려는 그런 공격이고 내가 하는 드립은 그냥 장난이나 감정의 표현일 뿐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황동만이 전에 이제 뭐 단톡창에서 얘기했던 건 정말 맞아. 박 감독을 되게 아프게 하고 좀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의 어떤 감정의 배출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힘들 때 그럼 초반부에는 더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둘이 똑같아요. 네. 박경세 감독이 결국은 황동만을 먼저 싫어하게 되고 그 이유는 영화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 때문에 이제 본인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과 수치심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어느 날부터 좀 티를 내고는 아니지만 되게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황동만이 나는 리트머스지 같은 남자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경세 감독이 보내는 이 쏘아보내는 부정적 감정에 그대로 동화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경세 감독은 자기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가 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싫어하는 찌질한 인간이 돼야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리트머스지 같은 남자인 황동만은 그래? 그럼 나도 공격 이러면서 일종의 투사적 동일시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보내는 감정에 동화되어 버려서 이걸 돌려보내고 박경세 감독은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월한 포지션에 올라간 거죠. 쳐봐 저렇게요 찌질한 놈 이러면서 결국 얘를 떨궈내게 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의식적인 과정들이 서로 안에서 막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려냈나. 그러게요. 굉장히 어떤 네. 이런 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고 날 뻔하죠. 저는 처음에 그 마재영인가? 걔가 혹시나 뭐 하려는 건지 알았어.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다치지 않을 거 보고 음. 네, 안도합니다. 감정어치 이 와중에 뭐라고 뜬 거예요 이제. 네. 놀람. 걱정했다 내가. 그러니까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근데 네. 변호사 PD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요. 변호사 PD가 오히려 황동만 이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감정에 약간 취해 있는 상황이죠.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PD님은? 사실 근데 나르시시스트 하면은 공감 능력이 제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보고는 나르시시스트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데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일단은 변은하 PD에게 일단 공감한 거죠. 막 너무 놀라고. 그런데 내 감정을 보게 되니까 변은하 PD에 대한 생각이 뒤로 일단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을 때 좀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원래 파괴적인 사람이고 나는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만 계속 증명할 거야 라고 겉으로 말해왔지만 속에서는 자기도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고 남들과 연결되고 싶었고 이런 진심이 숨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괜찮냐? 물어보고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어디 하는데. 몸 밀어 괜찮냐 하고 주인공은 변은하여야 되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갑자기 황동만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기서의 변은하 PD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괜찮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한테 막 500원 이렇게 주면서 집 어디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좀 어떤 마음일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지? 저는 변은하 PD가 그런 버림받았던 과거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면 부모가 나를 버리지 맞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은하 PD의 이 마음에도 계속 무가치함이 자리를 잡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전과 다르게 좀 느끼는구나. 혹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했어요. 여기서 변은하 PD의 모습이. 뭐야. 이러고 그냥 자기 혼자 반대쪽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집 어디예요? 내가 500원 뿌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잡으려는 듯한 맞아요, 어린아이의 그 좀 유치한 걸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변은하 PD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 트라우마가 있는 과거로 아마 돌아갈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 그래도 코피가 나지 않은 거는 연결돼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직전까지 자기를 구하려고 확 뛰어온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도 여기 동아줄이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변은하 PD가 약간의 그런 구원자적 환상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은하 PD가 원래 또 하는 일이 그런 이미 증명되지 않은 그런 신입 감독들을 좀 계속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황동만도 그런 점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황동만이 이렇게 좀 어떤 결핍이 있고 힘든 부분을 느꼈을 때 내가 더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끌어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는 버림받았었는데 이제 버림받기 직전, 그러니까 파쇄기 들어가려는 이것들을 내가 구원해내서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게 계속 보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황동만이 어쨌든 자기 감정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다. 물론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도요. 네, 진심으로. 네. 어쨌든 가장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특히나 자신에게로 마음이 돌아가는데 그게 또 보인 게 아마 그 면접 거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면접을 이제 보다가 막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변은하 PD한테 해주거든요. 자기가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왜 영화 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죠. 그 얘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편에
지구 반대편의 인간을 보면서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 라고 좀 눈물이 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끄럽게도 한마디 더 했다. All for one? 네, one for all. 뭐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공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니네 또 어떤 이런 내연적 자기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반박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황동만 감독님은 뭘 보든 간에 거기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은하 PD와 전에 사귀었던 이 마재영 감독 있잖아요. 그 마재영이 진짜 제일 나쁜 놈인 건 맞죠. 막 데이트 폭력도 하고 남의 거를 갖다 쓰면서 그거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아주 진짜 막 나쁜 놈인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제일 착취적인 놈이고 진짜 외연적 나르시시스트겠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근데 마재영이 어쨌든 대학 때 황동만에게 엄청나게 갈굼을 당했던 거거든요. 멘토인 황동만한테. 그러면서 이런 말들 해요. 아, 자기가 갈굼당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 이 인간 내가 자기 같구나. 지금 자기가 미워 죽겠구나. 자기처럼 무능한 날 경멸하고 윽박 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동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해요. 나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마재영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런 심정이 이해는 가고 공감은 하지만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를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마재영이 제일 나쁜 놈인데 황동만도 어쨌든 마음속에 있는 이런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안 좋게 작용하는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황동만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야지 내가 스스로 좀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나도 좀 스스로 고치기 시작하고. 감정워치 회사의 그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Beyond Emotion Toward Happiness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심리, 무의식적인 심리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감정들을 꺼내고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숨겨져 있는 핵심 심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면은 그걸 좀 조정해주면서 이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찾아내고 좀 같이 살펴보자는 거지, 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나쁜 작품으로 낙인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일절 없어요. 맞습니다. 그 내 안에 어떤 있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쏜다고 했는데 이게 투사잖아요. 그 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모습을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면 나는 정말로 부족한, 못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상대방한테 계속 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좀 버틴 거고요. 면접 장면에서도 이게 결국엔 투사를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안타깝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연민을 좀 하면서 좀 눈물을 흘린 그런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장면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걸 정말로 실제로 봤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가족분들한테 얘기 들을 때도 있잖아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실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형과 함께 살면 당연히 뭔가 불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감정워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렸는데 도와줘였죠. 저도 그 나중에 그 도와줘 얘기할 때 진짜 거기서 눈물 나더라고요. 미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케어해주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유일한 가족인 형의 자살 시도를 보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도 앞에서 한 번 나오고 지금 뒤에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좀 더 형의 어떤 아픔에 공감하고 형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황동만이 변화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형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글을 되게 좋아하고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혼을 하고 딸이었던 이제 영실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양을 보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동만이 그런 형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영실이 찾으러 가자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변은하 PD와의 그런 과정, 사랑을 받고 좀 인정을 받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결국에 그 나르시시즘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런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나아지기도 하고 혹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정말 만성적으로 불안했을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일단 거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겠죠. 그럼 이런 불안함 속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자기 안전감이 잘 자리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거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거를 내연적 자기애나 외연적 자기애, 과도한 자기애로 그거를 더 덮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자신이 없는 만큼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황동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라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황동만이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잘 학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먹거든요. 그리고 형도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술 먹죠. 그렇게 하고 형한테도 김치볶음밥. 맞아. 먹거나 먹이는 걸로만 계속 불안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학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사하고 그런 나르시시즘의 방패로만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황동만이 정신과에 방문한다면 원장님들은 각각 어떻게 상담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황동만의 상황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황동만이 도와줘라고 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에 오신 분들의 삶을 당연히 대부분 겪어보지 못했지만 최대한 공감하면서 듣습니다. 공감과 지지로만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좀 미성숙한 심리들, 이런 게 어디서 왔을지, 왜 있는지, 이게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 않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그 동만 씨가 이런 과정에서 계속 안 되고 다른 친구들은 뭐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겠다. 네, 형과의 어떤 이런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괴로웠겠다라는 걸 공감은 해주지만 동조를 한다면 당신은 비운의 천재, 네, 특별한 사람인데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단지 이해해주지 못해서 지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힘들겠다라고만 동조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연적 자기애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는 심리고요. 이 마음은 세상을 우열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비운의 천재라는 키워드를 너무 바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참 대단하다 느낀 게 이 작품 속에 내연적 자기애를 너무 다양한 부분에 녹여놨어요. 보면은 황동만이나 변은하나 둘 다 비운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불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삼촌이 다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최고 여배우의 딸인데 버려졌다든지, 이런 둘 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연적 자기애를 탁 건드려서 이 사람들에게 더 동일시되게 만드는 이런 힘을 작품 속에 좀 심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진료실에서는 너는 특별히 불운한 사람이야 라고 너의 비극에 공감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다. 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세상의 평범한 불행 중에 하나다 라고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정신치료의 과정이거든요. 황동만이 자기 얘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쓰지 못하고 주변에 파리네의 다른 사람들이 황동만 얘기를 계속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착취와 피착취 그런 것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시작은 황동만이 자기 얘기를 쓰지 못하는 게 시작이었다고 봐요. 그럼 왜 쓰지 못하냐? 황동만이 자기 자신을 좀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해서였다고 보거든요. 주인공은 좀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네, 계속 그래서 가짜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좀 수용해라 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좀 쓸 수 있도록 좀 가이드하는 게 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황동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파리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렇게 나르시시즘을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다 충분히 좋은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깨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선과 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좀 단점이 보일 때도 이 사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숨어있는 심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